설비 및 기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GMP 규정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청소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위생관리,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호스나 부속품들은 청소와 같은 위생관리를 실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거나 흐름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청소나 소독을 할 때 그 소독제가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용기는 먼지와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배관이나 배수관이 서로 역류하거나 하지 않도록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천정이나 아니면 뭐 천정 주위에 대들보, 파이프, 뭐 덕트 이런 것들이 천정 윗부분에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가급적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받침대 등으로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나 기구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들은 전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 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생산 설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본다면 우선 앞서 보신 여러 규정에서와 같이 세척과 소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설비여야 한다는 것을 필요사항으로 꼽고 있고요. 또한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모품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 생산 설비를 관리할 때에는 이 청소와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청소와 세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청소라는 거는 같은 씻고 정리하고 먼지를 닦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더라도 청소는 외부적인 것,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을 주로 본다면 세척은 내부를 씻는 작업이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용기, 그 다음에 그 용기에 담기 위한 포장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포장 작업에 사용하는 설비가 바로 포장 설비입니다. 그리고 이 포장 설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이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용기, 포장 설비, 그 다음에 소모품들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의 용기라 함은 반제품을 보관하는 용기까지 포함해서 용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용기는 내용물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오는 먼지나 또는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되는 각종 부속품들, 이동용 호스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키셔야 되고요. 또는 먼지나 얼룩 이런 것들이 묻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 놓는다거나 뭔가로 쌓아두는 형태로 해서 외부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들은 전부 각자의 정해진 위치에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과 청소, 세척 이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포장 설비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제품의 종류나 아니면 그 포장 용기나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용기의 특성에 따라서 포장 설비도 거기에 맞춰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표준품, 소모품은
화장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 소모품의 한 종류로서 필터, 가스킷, 또 보관 용기, 봉지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모품들은 각 성분이, 이 소모품의 성분들이 화장품에 녹아서 흡수되거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내용물을 변질시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부착돼서 그 이물질로 부착될 수도 있는데 이럴 물질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소모품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 재질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시고 내용물과의 반응성, 그다음에 표면에서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설비를 세척하실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데요. 위험성이 없는 용제를 선택하셔서 세척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없는 용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이죠. 그래서 물이 가장 최적의 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제로 녹여낼 수 있는 것 다 깨끗하게 녹여내서 세척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최적의 세척 용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물을 끓여서 증기화시킨 증기세척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좋은 세척 방법이 됩니다. 증기는 물 성분이긴 하지만 온도로 인해서 그 온도로 녹지 않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그냥 물이 아닌 증기는 더 많이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기세척이 그냥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척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신다면 훨씬 세척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세척하실 때에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물을 용제로, 그 다음에 도구는 브러쉬로, 그래서 문질러 주신다면 훨씬 이물질이나 오염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씻겨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되는 설비라면 분해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분해한 다음에 세척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분해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세척을 하신다면 틈 사이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분해가 다 이루어진 후에 각 부품별로 세척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조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세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척을 한 후에는 반드시 판정을 하셔야 합니다. 세척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정 여부에 따라서 다시 재세척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판정에 따라서 괜찮다고 적합 판정을 얻을 경우에는 세척을 거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정 후의 설비는 판정 후의 설비란 뜻은 판정이 완료돼서 세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건조하고 밀폐된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밀폐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오염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조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밀폐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모든 설비뿐만 아니라 용기나 그 밖에 다른 것들 보관할 때 항상 하셔야 될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을 한번 하시면 끝까지 언제까지든 이게 유효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어떠한 경로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한번 세척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